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불허령에 문재인이 어쩔 수 없이 반중국 선언을 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소식이 퍼지고 난 이후에 중국 공산당이 아가리 파이터질이 시작되었으며 이제 중국 공산당의 문재인 족치기가 시작되었다. 문재인은 이래저래 난리가 나게 생겼으며 이번 공동성명에서 공식적으로 반중국 선언, 대만 선언을 한 거에 대해 일본은 끝까지 문재인이를 믿지 않는다. 믿지 못하겠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지요. 이번에 이 소식을 전한 AP통신과 또 스크린커프 또 나가서는 빅리그 폴리틱스는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문재인이는 끝까지 반중국 공산당 선언을 포기하려고 요리조리 몸을 비틀다가 쉽게 말해서 기름지처럼 빠져나가려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거부에 또한 강력한 불호령에 어쩔 수 없이 문재인이는 코가 끼었다. 그러니 철저하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포퓰리즘으로 무장하고 나아가서는 북한 김일성의 주사파로 무장한 반미주의 문재인이 무슨 꼴을 당했다? 개망신만 당한 꼴을 당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정성찬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중국 공산당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그시보, 나아가서는 관찰자망, 또 신화통신이 개거품을 물었지요. 문재인이가 만약에 공동성명에서 반중국 선언과도 같은 대만 문제를 거론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 신화통신은 아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건드리면 그것은 우리 중국 공산당, 중국인민 해방군의 군사작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개지랄을 떨었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문재인이는 한미 공동선언에서 사실상 반중국 공산당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에 관련돼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빅리그 폴리틱스는 이 공동성명 하루 전날까지,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시작되던 전날까지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한미 공동선언에 대만을 넣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발뺌을 하다가 드디어 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뒤통수,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뭐 백신 문제라든지 한미 동맹 문제라든지 이러한 모든 문제를 걸고 문재인에게 철퇴를 안기자 어쩔 수 없이 반중국 공산당 선언을 했지만 그 본질적인 것은 문재인의 중국몽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소상히 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급부상한 이번 한미 정상회담. 4월 달에 스가 히데요시 일본 총리를 조 바이든이 부른 이유의 본질은 바로 무엇이다? 쿼드 문제죠. 쿼드. 그리고 이어서 문재인이를 부른 것도 사실은 쿼드.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의 본질을 두고 중국 공산당을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대만을 승승장구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군사적인 압박을 중국에 가하겠다는 큰 포석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마당에 원래 문재인의 이 친중국 공산당 발언은 21일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20일 이미 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의 공동 연설에서 우리 한국은 중국 공산당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이미 말을 했었습니다. 그에 대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준비하면서 문재인 이 정상회담 팀과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고 AP통신 빅리그 폴리틱스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미 공동성명에서 바이든과 문재인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그간 대만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를 중국이 주권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온 점을 감안하면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에 대만이 들어간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만만치가 않았다. 어떻게 하든 문재인 정권은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를 넣지 않으려고 이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다. 그러나 결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노골적 비판이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이어지고, 그러다 결국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공동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내놓으려고 하는 강력한 칼, 그러니까 대놓고 북한 인권이라든지 또한 한국의 인권 실태를 우리는 발언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 여러 가지 상황이 종합적으로 집약이 된 이후 어쩔 수 없이 문재인 정권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거론하며 사실상 어쩔 수 없이 반중국 선언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폴리틱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끝까지 문재인 정권은 중국몽을 부르짖으며 이 카말라 해리스하고의 공동연설에서 자세한 중국에 대한 칭찬을 입에 닳도록 했었죠. 이미 미국은 딱 포석을 두었습니다. 쿼드 문제도 쿼드 문제지만 대만과 관련된 문제를 넣어야 된다. 왜? 4월 달에 이 일본의 스가 히데요시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정상회담 전까지도 어떻게 하면 중국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중국 공산당의 편에 들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대만 문제는 바로 반도체 패권으로도 이어집니다. 이 AP통신은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대만의 삼성전자라고 할 수 있는 TSMC 전자를 급성장시켜주고 있다. 여기서 삼성전자를 끌어안겠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 반도체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을 위해서는 1위를 치고 올라가는 대만도 중요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삼성전자,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를 원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질적으로는 중국의 반도체 패권에 철저하게 한미동맹, 또 미국, 일본, 대만 동맹을 구축해야 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문재인 정권의 반중국 선언에 대한 회피는 이미 계산되어 있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미 정상회담 끝까지 반중국 선언을 안 하려던 문재인이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본질은 바로 이번에도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한국 기업들을 만나서 조 바이든 뭐라고 했습니까? SK 하이닉스라든지 또 삼성전자를 딱 집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이 갑시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서 큰 그림에서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재인은 끝까지 반중국 선언을 안 하려고 대만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공동성명에 넣지 않으려고 온갖 작당질을 다 했지만 결국은 삼성전자 또 한국의 반도체 나아가서는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와 함께 이어지는 연장선상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문재인이를 어떻게 했다? 사정없이 족쳤다. 사정없이 족쳐서 결국은 문재인이가 어쩔 수 없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이 대만과 관련된 문구를 넣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끝까지 문재인 정부를 믿을 수 없다. 우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속속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